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어느 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기아 사망률은 세계 21위일 정도로 심각하고 아시아에서는 4위라고 합니다. 내전도 없는 국가에서 이 정도 영양 상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이 심각한 아사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60년대까지 북한은 잘 살았다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북한은 그 지경이 됐을까요? 바로 고난의 행군이란 최악의 시절을 겪으면서였죠. 60년대까지 북한은 잘 살았다는 말은 김일성이 천리마 운동이란 경제 부흥 정책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이 나고 50년대 후반까지 김일성은 독재자가 되기 위해 정적들을 하나둘 제거해갔고 1956년 김일성은 8월 종파 사건으로 정적들을 숙청하고 1인 독재를 사실상 확립한 김일성은 이듬해 1957년 소련의 경제개발 계획을 본든 천리마 운동을 시작합니다. 천리마 운동은 정부 주도로 농업의 경우 집단 농장화를 만들어 목표치를 정해 생산량을 늘리고 이 농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중국업 육성에 모든 걸 쏟아부는 경제 정책인데 스탈린의 경제개발 5개년이나 중국의 대약진 운동만큼 강도 높은 경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1957년 한 해에 북한은 철 생산량과 농업 생산량의 증대를 이룩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받아 김일성은 1958년 천리마 운동의 규모를 대폭 늘렸고 일제 때부터 내려오던 특수 생산 공장 강선 제강소를 대폭 개편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국민들을 얼마나 채찍질하고 쥐어 짜냈겠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경제정책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데 생산성에 기여해도 농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 하나 없이 천리마 기수, 천리마 작업반, 노력 영웅 이런 훈장 주는 걸로 퉁쳤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결과는 당과 정부에서 다 가져가고 영혼까지 갈아 넣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박수 쳐줄게 이런 걸로 보상해주는 게 정상적인 경제 부흥 정책인가요? 그런데도 북한이 60년대 천리마 운동 효과를 본 건 지주나 자산가들은 이미 다 남한으로 넘어온 상태에 6.25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아무 겁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했기에 당장은 뭘 해도 성과가 날 수는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것도 모르고 북한의 당은 본인들 경제 성장에 취해 있었던 거고요. 공산주의 경제정책 특유의 비효율적 구조가 만드는 이 병폐들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농업과 중공업 분야 곳곳에서 실적이 예전만 못하게 나왔고 여기에 과도한 군사비 지출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폐쇄적 경향 때문에 북한의 문제들은 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들은 초기에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만 봤을 땐 북한이 고공 경제 성장을 하는 듯 보이기만 했죠. 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원인들을 외면하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경제난은 조금씩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70년대에 이르면 베트남 전쟁도 끝이 나고 냉전도 완화되는 등 냉랭했던 국제관계가 다소 해소되자 북한은 공산권 국가들은 물론 유럽, 호주, 미국 등의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대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며 차관과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방면에서 폐쇄적 사회에서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으나 문제는 차관을 대규모로 도입해오면서도 북한은 이 차관을 갚을 내부적 생산 시스템이 허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공산주의 경제정책의 폐해인데요. 오로지 생산성에만 혹은 양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나쁘고 불량의 생산 설비들만 늘어나니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려온 외국 차관들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이는 국제적인 신임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결국 차관도 많이 못 빌려오게 되고 채무는 쌓이고 그런데 또 군사비에는 막대한 양을 지출해야 하고 이러니 80년대의 경제난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런 것 여러 번 발표는 하지만 다 별 소득이 없었고 농업 분야와 공업 분야에서 생산량은 계속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공업 분야에서 생산량이 미달이면 국가 전체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만 당장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단 농업 분야에서 생산량이 미달이면 당장 사람들이 먹을 쌀이 부족해지니까 점점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80년대가 또 김일성이 이젠 정치 일선에서 빠지고 김정일이 전면에 나설 때라는 말이죠.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받는 그 과도기에 경제 난의 헐떡이니 이때 김일성과 김정일의 갈등이 노골화되었다고 합니다. 외국 국가들과 합병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계속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하니까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 달가울 리 있나요? 다 잘 안 되죠.
이 당시 중국이나 소련은 어느 정도 길을 굽히고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도입하며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북한의 김정일은 그럴수록 더 반동적으로 골수 정통 공산주의로 나아가겠다면서 시대를 계속 역행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60년대 후반부터 30년 가까이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북한의 경제 생활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북한은 식량부터 해서 기본적인 경제 생활 요소들을 주민들에게 배급을 해준단 말이죠. 80년대 후반이 되면 배급을 해줄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겁니다. 자연재해까지 겹칠 때마다 복구 능력도 없으니 손쓸 도리 없이 식량난에 헐떡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량난의 정점이 90년대였죠. 1994년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독재자가 되었고 95년, 96년 대홍수로 인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주요 큰 도시에서 지방으로 물자를 운송을 해야 하는데 이 운송할 수 있는 기차나 운송수단 등이 노후화와 자원 부족 그리고 돈이 없어서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미 배급은 92년도에 중단된 상황, 아주 최소한의 당장 먹을 식량이 없게 되었고 이러자 주체 사상도 다소 약해진 틈을 타 탈북자들이 대거 발생했으며 집과 먹을 게 없어서 불황하는 거지들을 일컫는 말 꽃제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도 90년대랍니다. 이런 심각한 90년대 경제 상태에 대해 김정일과 북한 당의 태도가 더 어이가 없는데요. 공산주의 인민의 부활과 경제 진흥은 헝그리 정신에서 비롯된다며 지금의 어려움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중이기 때문에 극복 정신을 발휘하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계속 군사비에 대한 지출은 늘리기를 하지 절대 줄이지는 않았으며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무시하며 폐쇄 국가로 일관했으며 무엇보다 지배층들은 여전히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북한의 쌀 생산량을 보면 1990년 336만 톤이었는데 1994년에 218만 톤, 1995년 140만 톤, 1996년 98톤으로 5년 만에 새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옥수수 생산량은 더해서 1991년 420만 톤이었으나 1994년 355만 톤, 1995년에는 137만 톤, 1996년 83만 톤으로 급감했죠.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약 33만 명이 기아로 사망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집산하면 60만 명까지 육박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려야 했죠. 이러니 북한 주민들의 성장 상태가 엉망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은 길이나 야생에 있는 아무거나 막 먹어대면서 위생 상태도 더러워지고 길고양이들을 하도 많이 먹어서 현재 북한에서 길고양이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정신 못 차린 김정일과 북한 단 정부는 굶주림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 제재로만 탓하며 이럴수록 오히려 더 폐쇄적인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스스로 지옥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거듭 실패한 경제정책에 본인의 정권이 불안정했던 김정일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2만 명 이상을 숙청한 심화조 사건을 일으키며 공포정치를 더욱 강화했죠. 당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조차 김정일을 비난하기도 했답니다. 200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종료됐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생산 설비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김정일은 2009년 화폐 개혁을 실시했지만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생각 못한 최악의 개혁이었기에 가뜩이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나라에서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며 그나마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북한 주민들은 강제적으로 현금을 국가에 바치면서 더 가난해져 버린 겁니다. 즉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고난의 행군과 화폐 개혁 크리를 2번이나 받으면서 그 모양 그 꼴이 난 겁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공장의 생산력과 시장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외화 수입 제한을 풀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와중이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식 폐해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고 있죠. 흔히들 김일성은 정치를 잘했고 북한은 김정일 때에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넘어가던 과도기에 북한 경제가 붕괴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 몰락의 원인은 비단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90년대 북한의 대기근은 김일성 때부터 이미 쌓이고 누적된 그 병폐와 폐해들이 터져 나온 것일 뿐 김일성이 정치와 경제를 잘했다고 볼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저 아무 죄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주민들이 불쌍할 뿐이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